오늘은 잠봉을 만들었다. 좀 아팠다. 잠봉은 프랑스어로 햄을 뜻한다. 즉 나는 햄을 만들었다. 먼저 나는 염색을 만들기 위해 비커를 준비했다. 125g의 소금 그리고 피클링 솔트다. 피클링 솔트는 햄의 선홍빛 색을 유지해주고 식중독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아질산 나트륨이 함유된 소금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5g을 넣어줬다. 그리고 설탕 50g, 감칠맛을 극대화해줄 미원 20g, 한국인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마늘가루 20g, 피클링 스파이스 25g, 그리고 뜨거운 물 200g을 차례대로 넣어주었다. 나는 가루가 잘 녹길 바라면서 정성스럽게 저었다. 뜨거운 물을 넣어 저으면 잘 녹으리라 믿었다. 나는 4.8리터의 차가운 물이 담긴 통을 준비했고 비커에 담긴 액체에 부었다. 그런데 비커의 밑바닥은 모래가 쌓인 강하류 마냥 가루가 있었고 나는 머쓱해져 빨리 처리했다. 다음은 더 정성을 다해 저어야겠다. 뒷다리살 8kg를 준비했다. 24,000원의 착한 가격, 만족스러웠다. 나는 뒷다리살을 준비된 염질물에 넣었다. 세 번째 덩어리를 넣은 후 나는 불안해졌다. 조심스럽게 마지막 덩어리를 넣어보았다. 완벽한 계량이었다. 쫄보인 나는 랩으로 통을 2번 감싸주었고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넣었다. 나는 사실 타임도 준비했었다. 다음 타임에 쓰도록 하자. 12시간 후 나는 뒷다리살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뒤집어 흘렸다. 흘리는 것 없이 뒤집자던 나의 계획이 무참히 무너졌다. 그래서 나는 꽃새우 같은 손가락 무빙으로 밑바닥에 덩어리를 뒤집었다. 이번엔 만족스러웠다. 나는 다시 랩으로 2번 감싸주고 12시간을 기다렸다. 그동안 주문한 수비드 통이 도착했다. 뒷다리살을 다 품고도 남을 것 같은 커다란 사이즈, 2만원대의 가격,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적절했다. 나는 통에 물을 채우고 수비드 기계를 연결했다. 그리고 끓인 물을 넣어 온도를 올렸다.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뚜껑을 덮어 주문한 뚜껑의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이리저리 해봤지만 역시 맞지 않았다. 성격이 나빠질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계를 고정시켰다. 이 수비드 기계는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온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참 스마트하다. 시간은 24시간, 온도는 65도로 맞춰 먹통이다. 다시 시도해봤지만 역시 실패했다. 성격이 삐뚤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그냥 직접 시간과 온도를 설정했다. 한결 가뿐했다. 나는 스마트 기기와 좀 안 맞는 것 같다. 살짝 부족한 물로 비는 뜨거운 물을 더 붓고 맞지 않는 뚜껑을 덮어 옆으로 치웠다. 나는 싱크대를 깨끗이 닦아주었고 염지한 지 24시간이 지난 뒷다리살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뒷다리살을 닦아 수분을 제거했다. 그 후 나는 가정용 진공기와 진공팩을 준비했다. 이 진공팩을 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로 잘랐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4개를 잘라주었고 기계를 사용해 한쪽 부분을 막아줬다. 기계는 소 울음소리를 내었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조금 귀찮은 단점이 있었다. 롤 진공팩을 다 쓰면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야겠다. 나는 염지된 뒷다리살을 4개의 진공팩에 각각 넣어주었다. 타임이다. 잊어버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생각해냈다. 다행이었다. 4개의 진공팩에 나눠 넣었다. 이제 진공기계를 이용해 진공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뭔가 이상했다. 저렴한 가정용 진공기계여서 그런지 진공은 나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느렸고 뼛속까지 한국인인 나의 속은 무척이나 답답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 덩이를 끝냈다. 이 행동을 4번을 해야 한다니. 나는 포동포동 고기를 만지며 진정했다. 이런 식으로 2덩이, 3덩이째를 끝내고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혹시 기계를 눌러야 하나? 성능이 꽤 괜찮은 기계였다. 머쓱했다. 시행착오 후 얻은 노하우라고 생각해야겠다. 나는 4덩이의 뒷다리살을 수비드에 넣었고 열과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 랩을 씌우고 맞지 않는 뚜껑을 덮었다. 24시간 뒤에 보도록 하고 헬린이는 근손실을 막기 위해 뚜벅뚜벅 헬스장으로 걸어갔다. 다음날이 되었고 시원한 빙수를 생각나게 하는 밀가루를 준비했다. 마무리는 잠봉 친구 바게트를 만들어 잠봉 베르를 재현하려고 하였다. 믹싱볼에 미온수, 드라이이스트, 소금을 넣고 저어준 후 강약분을 넣고 주걱으로 뭉쳐 주었다. 주걱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따끈따끈한 나의 손을 이용하여 반죽을 찌댔다. 랩으로 믹싱볼을 감싸주었고 타이머를 눌렸다. 40분간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40분의 휴식 시간이 끝이 났고 나는 반죽을 뒤집어 주었다. 어느 날 사촌 여동생이 만들고 있던 슬라임이 왜 재밌다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는데 오늘에 되어서야 왜 열광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20분간 추가 발효를 했다. 발효가 끝나고 나는 이 포실포실한 반죽을 4분할하기로 했다. 반죽을 길쭉한 모양으로 성형을 했는데 좀 작아 보였다. 그래서 합쳐버렸다. 분할할 의미가 사라졌다. 어디서 본 것은 많던 나는 캠퍼스천 대신 면보를 사용했다. 비록 면보는 오븐에 넣지는 못하지만 모양새는 제법 괜찮았다. 나는 30분간의 휴지를 끝내고 만반의 준비를 한 후 반죽을 들었다. 망했다. 밀가루를 면보에 뿌리지 않아 수분기 가득한 반죽이 면보에 붙어버렸다. 모양은 버리기로 마음먹고 다시 성형을 해서 분무기로 반죽에 물을 뿌리고 오븐에 구웠더니 퉁퉁이와 비실이가 나왔다. 아니다. 사실 나는 몽둥이를 만든 것이었다. 그때 마침 24시간이 지나갔고 차갑게 먹는 햄인 잠봉을 빠르게 식히기 위해 얼음과 흐르는 물에 2시간 담궜다. 빠르게 식히지 않으면 균이 번식할 수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식혀야 한다. 나는 차갑게 식은 잠봉을 꺼내고 칼을 이용해 최대한 얇게 썰어 주었다. 그리고 홈메이드 바게트를 반으로 잘라 속을 살짝 파주고 버터와 잠봉을 넣어 한 입 먹어봤다. 뭔가 애매한 맛이었다. 역시 약은 약국에서 빵은 베이커리에서 사야 했다. 그래서 준비했다.
이 우람하고 몽둥이 같은 바게트는 전문가의 손길이 담긴 베이커리에서 사왔다. 특별히 버터도 맛있다고 소문난 이즈니 버터를 준비했다. 맛있는 것 더하기 맛있는 것은 맛있다라는 누구나 아는 공식으로 잠봉 베르를 만들었다. 역시 맛있었다. 빵은 빵집에서 사도록 하자. 남은 잠봉들은 근처의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